지구 대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입니다. 이 층은 지구의 중력이 공기를 끌어당기면서 형성되었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기권은 단순히 공기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기상현상, 생명체 보호, 에너지 순환 등 지구 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복잡한 체계입니다. 대기권은 지구의 중력 덕분에 형성되었습니다. 중력은 공기를 지구 표면으로 끌어당기며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고 기압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해발 10km 이상의 높은 산에서는 공기가 희박하여 숨쉬기가 어려운 이유도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권은 고도에 따라 기온과 밀도의 차이로 인해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층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표면에서부터 높은 고도까지 기온, 기압, 밀도, 그리고 구성 성분이 점차 변화합니다. 대기권은 단순히 지구를 둘러싸는 공기층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명체 보호입니다. 대기권은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는 오존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존층이 없으면 생명체는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현상과 물의 순환입니다. 대기권은 구름, 비, 바람, 태풍과 같은 기상현상을 통해 물을 순환시키며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강과 바다 그리고 육지의 생명체들은 물을 공급받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입니다. 대기권은 지구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기가 없으면 낮 동안에는 끓어오를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극도로 차가워지는 극단적인 온도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숨쉴 산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온이 극도로 변하는 환경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열이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하여 온도가 1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고 밤에는 열이 모두 빠져나가 영하 100도씨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소행성이나 운석이 대기권을 통해 타버리지 않고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게 되어 생명체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입니다. 지구 대기권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기상학, 천문학, 환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권의 특성과 변화를 연구하여 지구 환경과 기후변화, 우주와의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권의 변화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구 대기권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체들은 대기권의 주요 구성 요소로 각기 다른 비율로 존재하며 지구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 대기권을 구성하는 물질들과 그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구 대기권의 주요 구성 물질입니다. 질소는 대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체로 약 78%를 구성합니다. 질소는 비교적 반응성이 낮아 생명체의 호흡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질소 고정 과정에서 미생물이 대기 중 질소를 토양에 전달하여 식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산소는 약 21%를 차지하며 모든 호기성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산소를 사용하여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또한 산소는 오존층을 형성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르곤은 대기 중 세 번째로 많은 기체로 약 0.93%를 차지합니다. 이는 비활성 기체로 화학적 반응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며 주요 대기 중 안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0.04%로 비율은 낮지만 지구의 온실 효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며 이는 지구의 탄소 순환에 핵심적입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증기의 비율은 지역과 기후 조건에 따라 0에서 4%까지 다르지만 대기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증기는 기상현상을 발생시키며 강수와 구름 형성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온실 효과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미량 기체로는 네온이 약 0.0018%로 대기 중에 소량 존재하며 주로 비활성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헬륨이 약 0.0005%로 대기의 위층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메탄은 약 0.00018%로 농업과 가축 사육 그리고 자연분해 과정에서 배출됩니다. 또한 오존은 대기 중에서 매우 적은 비율로 존재하지만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를 보호합니다. 지구 대기권은 고도에 따라 성질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층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 환경과 생명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대기권의 층을 구분하고 각 층의 특성과 기능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기권은 크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리고 위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은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와 물리적 특성에 따라 구별되며 각 층은 지구의 생명체와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륙권은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 대기의 층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이 층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대륙권에서는 공기의 대리 운동이 활발하여 구름, 비, 태풍과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비구름과 같은 현상은 대륙권의 특성 덕분에 발생합니다. 이 층은 지구 대기의 약 80%의 질량을 포함하며 공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성층권은 대륙권 바로 위에 위치하며 대략 지표면으로부터 10에서 50km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이 층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성층권의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은 공기가 안정적이어서 비행기 항로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오존층은 지구 생명체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권은 성층권 위에 있으며 약 50에서 80km 높이에 위치합니다. 이 층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다시 낮아지며 이는 공기가 매우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유성은 이 층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타오르게 됩니다.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거의 없는 층이지만 야간운과 같은 특이한 구름이 관측될 수 있습니다. 열권은 중간권 위에 위치하며 고도 약 80에서 500km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이 층은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영역으로 기온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는 열은 미미합니다. 열권에서는 오로라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위성이나 우주선이 이 층을 통과할 때 태양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기권은 대기권의 가장 바깥층으로 우주와 접하는 영역입니다. 이 층의 공기 밀도는 극도로 낮아 사실상 진공 상태에 가깝습니다.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가 주로 존재하며 일부는 우주로 빠져나갑니다. 외기권은 인공위성의 주요 궤도로 사용되며 우주와 지구 대기의 경계로 여겨집니다. 지구 대기권의 각 층은 고도에 따라 기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기온 변화는 대기권을 여러 층으로 구분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대기권의 각 층에서 기온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이유는 태양에너지의 흡수와 대기 성분의 분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대기권과 기온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기권에서의 기온 변화는 태양에너지가 어떻게 흡수되고 반사되는지 그리고 공기의 밀도와 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륙권은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 층으로 태양에너지가 지표면을 데우고 그 열이 대기 중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가열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표면에서 전달되는 열이 감소하므로 기온이 점차 낮아집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는 이유는 대륙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약 1km마다 6도씨씩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의 높은 기온은 공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이로 인해 기상이 안정적이고 비행기 항로로 많이 사용됩니다.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여 성층권의 기온 상승을 유발합니다. 중간권에서는 다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 층에서는 태양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열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열권에서는 태양에너지가 공기 분자를 직접 가열하므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희박하여 실제 체감 온도는 낮습니다. 열권에서는 기온이 1000도씨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공기의 밀도가 너무 낮아 열을 전달하는 분자가 거의 없습니다. 외기권은 대기권의 가장 바깥층으로 공기가 극도로 희박하여 열 전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외기권은 실질적인 기온 개념보다는 우주와의 경계로 여겨집니다. 외기권에서는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가 주로 존재하며 이들은 우주로 탈출하기도 합니다. 기온 변화는 대기권의 층마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성층권의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대륙권에서의 기온 하강은 공기의 대류를 유발하며 이는 비, 바람, 태풍과 같은 다양한 기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열권과 외기권의 기온 변화는 우주선이나 위성이 이 층을 통과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열권의 전리층은 통신 신호를 반사하여 지구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 대기권의 정의, 구성 물질과 그 비율, 그리고 층별 구조와 특징 등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기권의 구조, 역할, 그리고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기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대기권은 단순히 공기가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유지하고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기권은 태양에너지를 조절하고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하며 기상현상을 만들어 지구상의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기권의 주요 역할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대기권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적절히 흡수하고 반사하여 지구의 기온을 조절합니다. 성층권의 오존층은 태양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를 과도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열은 성층권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대기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대기권의 구름과 먼지, 대기 분자들은 태양에너지의 일부를 우주로 반사합니다. 이는 지구가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구 대기의 약 30%는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며 나머지 70%는 흡수되어 지구의 온도와 기상 현상을 조절합니다. 대기권의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유해 자외선을 약 97에서 99% 흡수합니다. 이로 인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줄어들어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자외선은 인간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은 이러한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명체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열권과 외기권에서는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는 자기장이 대기와 결합하여 지구를 보호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로라와 같은 자연현상이 발생합니다. 대기권은 기온차와 공기의 움직임으로 인해 다양한 기상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지구의 물순환을 유지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돕습니다. 대기권은 지구의 낮과 밤의 온도차를 완화시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등은 열을 가두어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지구는 평균 온도 약 14도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기권이 없다면 낮에는 섭씨 100도씨 이상, 밤에는 영하 100도씨 이하로 온도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대기권은 지구를 우주에서 오는 소행성, 유성체와 같은 물체로부터 방어합니다. 대기권에 진입한 소행성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고열로 타버리며 대부분의 물체가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유성우가 관측될 때 대부분의 유성체는 중간권에서 소멸됩니다. 이는 대기권이 자연적인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륙권은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 대기의 층으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 층은 지구 대기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기상현상과 생명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륙권은 지표면에서 시작하여 고위도 지방에서는 약 78km, 적도 지방에서는 약 1718km 높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대륙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태양열이 지표면을 가열하고 이 열이 대류를 통해 대기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1k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약 6도씩 낮아집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 8,848m의 기온이 낮은 이유도 대륙권의 이러한 기온 감소 특성 때문입니다. 대륙권은 지구 대기의 약 80% 질량과 대부분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 모든 기상현상이 이 층에서 발생합니다. 구름, 비, 눈, 태풍, 뇌우 등은 모두 대륙권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륙권은 지표면의 열 에너지가 공기를 가열하면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난류도 자주 발생하며 이는 항공기의 흔들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지표면에서만 생존 가능한 이유는 대류권의 높은 산소 농도 때문입니다. 대류권의 윗면은 곤계면이라고 불립니다. 이 층은 대류권과 성층권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기온 변화가 멈추고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곤계면은 고도 약 10에서 17km에 위치하며 기상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층입니다. 곤계면에서는 제트기류, 즉 빠르게 흐르는 강한 서풍이 관찰되며 이는 항공기의 비행 경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공기가 성층권과 가까운 곤계면을 따라 비행하는 이유는 기상이 안정적이고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은 대류권 바로 위에 위치하며 지표면에서 약 10에서 50km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체를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성층권은 대류권과 달리 공기가 안정적으로 층을 이루고 있어서 난류와 대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항로로 자주 이용되는 고도 약 11에서 13km가 성층권 하부에 위치합니다. 이는 성층권의 안정성 덕분에 기상변화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는 성층권 내의 오존층이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의 오존층은 생명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합니다. 만약 오존층이 없으면 피부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해양 생태계에서 플랑크톤과 같은 기본 생명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은 성층권 위에 위치한 대기권의 세 번째 층으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50에서 80km 높이에 걸쳐 있습니다. 이 층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다시 낮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대기권 중 가장 차가운 기온을 보이는 층입니다. 중간권의 최저 기온은 약 영하 90도씨에 이르는데 이는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권은 성층권과는 달리 오존층과 같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물질이 없어서 열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중간권은 유성, 즉 별똥별이 타오르는 층으로 유명한데 대기 밀도가 희박하지만 여전히 유성이 공기와 마찰하면서 불타 없어질 만큼의 밀도가 존재합니다. 밤하늘에서 관찰되는 유성우는 대부분 중간권에서 타오르며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유성의 속도는 초속 10에서 70km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중간권의 희박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열이 발생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중간권은 대기권 중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며 지구 대기 중에서 가장 차가운 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권에서는 드물게 야광운이라는 구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구름은 지구 상층 대기의 먼지 입자와 얼음 결정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해가 진 후에 빛을 반사하여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다음은 열권입니다. 열권은 중간권 위에 위치한 대기권의 네 번째 층으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80에서 500km 높이에 걸쳐 있습니다. 이 층은 태양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영역으로 대기권 중에서 기온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층입니다. 열권은 오로라 현상과 같은 독특한 자연현상이 발생하며 인공위성이 궤도를 도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열권은 대기권에서 우주로 넘어가는 경계에 해당합니다. 열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1000도씨를 넘기도 하지만 공기가 매우 희박하여 실제로 느껴지는 열은 거의 없습니다. 열권의 높은 기온은 태양에서 방출된 자외선과 X선이 공기를 가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기 밀도가 낮아 열전도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열권은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전리층의 주요 부분을 포함합니다. 전리층은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를 반사하거나 굴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권에서는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며 오로라가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주로 극지방에서 관찰되며 밤하늘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입니다. 열권은 또한 인공위성이 지구를 공전하는 주요 공간입니다.
공기 밀도가 매우 낮아 항력이 적으므로 위성이 2층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약 400km 고도에서 10건의 일부를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성, 즉 별똥별은 10건에서도 관찰되지만 대부분은 중간권에서 타버립니다. 그러나 더 큰 유성체는 10건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10건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자외선과 X선을 흡수하여 지구를 보호합니다. X선과 자외선은 지구 생명체에 치명적일 수 있으나 10건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외기권입니다. 외기권은 대기권의 가장 바깥층으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500km 이상의 고도부터 시작하여 약 10,000km 높이에 이르며 우주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이 층은 대기 밀도가 극도로 희박하며 주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기권은 지구 대기의 끝자락이자 우주와의 경계로 지구와 우주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외기권의 기체는 매우 희박하며 주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체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탈출하기도 합니다. 외기권에서 탈출한 수소 원자는 행성 간 공간에 흩어지며 이는 지구와 우주의 물질 교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기권은 대기가 희박하여 분자 간 충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열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GPS 위성과 통신 위성은 외기권에서 궤도를 유지하며 현대 사회의 네트워크와 통신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외기권은 많은 인공위성이 궤도를 유지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주 쓰레기 문제도 외기권에서 발생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